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기상재해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2011년 7월에 있었던 북한의 집중호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1년 7월 16일 오후 보도를 통해 조선 각지에서 12일부터 15일 사이 내린 무더기비, 즉 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났다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 도로, 탄광 갱도가 파괴되었으며 철길이 유실되고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십자사는 폭우로 인해 황해도에서만 3,300여 채의 가옥이 파손된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7월 하순인 26일부터 28일 사이 또 한 차례의 집중호우로 황해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는 농경지 침수, 수천 세대 자택 파괴, 도로 제방, 다리 파괴에 대한 보도를 하였는데요. 7월 중순과 하순 북한에 내린 누적 강수량을 각각 살펴보면 북한의 중남부, 특히 황해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누적된 셈입니다. 강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그때그때 내린 양, 주황색 파선 그래프는 누적 강수량, 그리고 파란색 파선 그래프는 평년 강수량을 의미하는데요. 7월 중순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이미 누적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을 넘어선 상황에서 7월 하순의 집중호우로 인해 평년치를 또 한 차례 크게 상회하면서 피해가 불어났습니다. 7월 중순 북한에 내린 강수량은 작게는 200mm에서 많게는 400mm에 달했는데요. 10여일이 지난 7월 하순 또 한 차례 300~4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같은 시기 남한에서도 서울 587.5mm 등 중북부 지방에도 집중호우가 동시에 쏟아졌는데요. 남북한 모두 이 사흘간의 강수량이 평상시 7월 한 달간 내릴 강수량을 상회하게 됩니다. 7월 중순 집중호우의 경우 장마전선이 북한에 위치한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추가적으로 다량의 따뜻한 수증기를 이 장마전선상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위성사진이나 레이더 영상에서도 황해도에서 서해상으로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활성을 띠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하순 집중호우의 경우 장마전선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부근에 위치한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열대 해상으로부터 따뜻한 수증기를 다량 끌어올리고 다시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받아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으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풍부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번과 같이 유입된 다량의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2번 북서쪽에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폭발적으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여기에 3번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키가 큰 고기압으로 인해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북한의 피해도 컸지만 우리나라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연강수량의 4분의 1이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이 침수되고 언론에서는 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100년 만의 폭우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리적으로 접해 있는 만큼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